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늦깎이 행복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년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온 한 할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늦깎이 행복. 김영순 할머니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으로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려 현재는 5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였습니다. 슬하의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지만 모두 독립해 나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풍요롭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꼭 쥐고 살아 구두쇠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어린 김영수는 피난 생활을 하며 밥 한 숟가락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전쟁 후엔 어려운 살림을 꾸리며 평생 검소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껴야 산다. 그 말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전구 하나도 함부로 켜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사오며 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김할머니, 그녀의 구두쇠 습관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웃 최 씨가 김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순 씨, 집이 왜 이리 추워? 난방 고장 났어? 아니야. 난방비 아끼려고 그래. 내가 두꺼운 옷 입으면 되지 뭐. 아이고, 그러다 병 나면 어쩌려고 그래. 결국 김할머니는 그 겨울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날, 손주의 결혼식을 앞두고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주 결혼식인데 새 한복 한 벌 맞추세요. 뭐, 20년 전에 맞춘 한복이 멀쩡한데 뭐하러 새로 맞춰. 그 돈이면 손주한테 용돈이라도 더 주지. 심지어 병원에 가야 할 때도 택시비를 아끼려다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위험하게 버스를 타세요? 택시 타시지. 아이고, 택시비가 얼만데 버스 타면 돼. 그러다 버스에서 쓰러져 119의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김할머니 세대는 한국전쟁과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저축은 생존의 문제였고 검소함은 미덕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돈을 아껴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축의 날을 제정하고 근검절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절약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런 시대를 살아오며 자신의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고 장남은 의사로, 차남은 교사로, 딸은 회사원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이런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절약 정신이 가져다준 결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그들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할머니는 요즘 세대를 보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들이 비싼 커피를 마시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저 녀석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 돈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허튼데 돈 쓰고 말이야. 젊은 세대가 인생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할머니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낭비로만 보였고 언젠가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돈이 쉽게 생기는 줄 아나 봐. 큰일이야. 그러나 김할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더 구두쇠 할머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동네에 사는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김명순 할머니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박 할머니의 부모님은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들로 늘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풍은 박 할머니의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항상 가족 여행을 즐기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박 할머니는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박 할머니는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암으로 갑자기 떠난 절친한 친구, 여행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창생 등을 보면서 그녀는 더욱 강하게 현재의 삶을 즐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돈만 모아서 뭐해. 지금 누리고 즐기는 게 최고지. 이런 생각으로 박 할머니는 평범한 연금 생활자였지만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 3회 파크 골프를 치러 가고 친구들과 종종 외식을 즐겼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죽을 때 남길 돈은 장례 비용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다 쓰고 가야지.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야. 부모 유산 기대하느라 자기 인생 못 사는 것보다 스스로 일구며 사는 게 낫지. 그녀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려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삶은 노년의 행복한 모델이 되어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은 노인들의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순 할머니와 박순자 할머니의 대조적인 모습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맛있는 과일을 한 상자 사와서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다들 드세요. 맛있는 거 먹어야 건강해지지. 주변 노인들은 박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감사 인사를 건넸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김영순 할머니는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저렇게 펑펑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쯔쯔. 잠시 후 복지관 관장이 다가와 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순 할머니, 이번에 복지관 에어컨 교체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냥 선풍기 틀면 되지 않나요? 이 말을 들은 주변 노인들은 김 할머니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겠습니다. 다들 시원하게 지내야죠. 주변에서 박 할머니를 향한 박수 소리가 들렸고 김 할머니는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돌아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복지관에서 자신을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이루지 못한 김 할머니는 오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김명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혼자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순간 할머니, 조심하세요. 라는 외침과 함께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고 김 할머니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적막했고 문병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영순 씨 많이 놀랐지? 우리가 과일이랑 영양제도 좀 가져왔어. 박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김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병실에서 혼자 남은 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순아, 우리 고생도 많이 했지만 참 좋았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내가 너무 아끼기만 했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며칠 후 퇴원한 김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에이, 한 번쯤 해보자. 작은 돈을 경로당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괜히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부금을 낸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감사 인사를 받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의 냉장고를 기증했고 복지관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 김 할머니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점차 그녀는 더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손녀의 말에 김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요즘 살만 나는구나. 평생 하지 않던 기부와 남을 위해 돈을 쓰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김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김영순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김영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웃들과 소통이 늘어났고 손주들의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요가 클래스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의 김 할머니의 위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때 구두쇠 할머니로 불리던 그녀는 이제 복지관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물론 변화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예전 습관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금씩 바뀌어 가면 되는 거야. 영순 할머니,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아이고, 뭐 있나요? 그저 여러분이랑 같이 있어 좋은 거지. 김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에 올 때마다 간식을 사왔고 때로는 소소한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순 씨 보니까 나도 조금 더 베풀면서 살고 싶어지네. 그래. 우리도 영순 씨처럼 변해보자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 김 할머니의 선한 영향력은 점차 확산되어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에게 처음으로 용돈을 넉넉히 주었고 또 다른 이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은 이런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 덕분에 우리 복지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려.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해졌답니다. 이제 김영순 할머니의 삶은 나눔과 베풀므로 가득 찼고 그녀의 주변은 따뜻한 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작은 파동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늦깎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이 세상에 돌아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소비와 나눔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